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제5강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칼 융의 분석심리이론의 개념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그 다음에 칼 융의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앞 강의에서 마지막에 판서한 내용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1번의 원형, 별표, 2번의 페르소나, 별표, 3번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별표, 4번째 음영, 별표, 5번째 자기, 별표, 6번째 의식, 7번째 개인 무의식, 8번째 집단 무의식, 별표, 9번째 컴플렉스, 별표, 10번째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칼 융의 발달 단계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 중령기가 있죠. 중령기의 별표를 쳐야 됩니다. 칼 융은 중령기의 발달 단계를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안에 보면 동그라미 1, 2, 3, 4가 있습니다. 4번에 중령기의 개별화가 나옵니다. 이 개별화의 개념도 있습니다. 4번 별표. 자, 그 다음에 분석심리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은 당연히 중령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죠. 그래서 중령기의 자아 문제가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력 따지기에 보면 개별화 과정을 통한 자기 실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읽을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화 과정은 중년기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년기 때 이제 자아 실현의 과정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년기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읽을 거리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칼 융의 내용인데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피고 그 다음에 제가 각각의 개념에 대한 뭐랄까요 중요 문구 그런 것들을 판소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원형입니다. 1번 별표,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끊어요. 인류 역사를 통해 물려받은 정신적 소인이라 합니다. 집단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바로 역사, 문화, 신화, 종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조상 대대로 쭉 종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정신적인 요소를 집단 무의식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집단 무의식을 통해 또한 인류 역사 이런 것을 통해 쭉 내려온 정신적인 소인을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원형은 형태를 가진 이미지 심상이라고 우리가 본뜻으로 알고 있고요. 인간이 갖는 보편적 집단적 심상들로 분석심리학, 분석심리이론에서 성격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이 제시한 대표적인 원형들이 있습니다. 원형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로, 시작, 페르소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이다. 가로 닫고요. 자, 그러면 모두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음영 또는 그림자라고도 하고 셀프라고 하는 자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페르소나는 자아의 가면이 가장 중요한 문구가 될 것입니다. 가면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페르소나는 환경의 요구에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적응의 원형이라 합니다. 페르소나는 가면을 뜻하는 히라버입니다. 개인이 사회적 요구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끊어주세요. 자, 사회적인 요구는 환경 쪽에서 요구가 들어오죠. 그러면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오는 밖으로 내놓은 공적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자, 외부로 내놓은, 밖은 외부를 말하니까 환경에 내놓은 공적 얼굴 이런 것들을 페르소나라 한다. 페르소나를 통해 타인과 관계하면서요. 좋은 인상을 주거나 자신을 은폐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좋은 인상을 가면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가면을 통해서 은폐할 수도 있는 것이 페르소나라고 말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별표를 하나 더 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답이 많이 나와요. 옳지 않은 것으로. 자, 인간이 태어날 때 본질적으로 양성 동그라미, 양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양성론적 입장입니다. 프로이트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숙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남자는 내부에 잠재해 있는 여성, 즉 사랑을 이해하고 개발하며 여자는 내부에 있는 남성, 즉 이성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의 내면에는 남성적인 특성이 있고 남성의 내면에는 여성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개념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별표, 아니마, 무의식에 존재하는 끊어요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성을 바꾸어서 또는 앞에 있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바꾸어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력 따지기 암기법인데요. 아줌마가 무스 발랐다입니다. 아줌마는 여성이죠.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아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니무스의 내용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는 아니마고요. 자, 음영, 그림자, 섀도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영 하면은 그림자를 생각하면 어두운 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인간의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을 나타내는 원형의 형태이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본 뜻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의 양면성, 즉 밝고 건전한 면과 끊어요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반영한 원형이기도 합니다. 1번은 원뜻이고 2번은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잡아본 건데요. 자, 원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영을 생각해 보세요. 음영은 아시다시피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드리워지려면 밝은 면이 있어야 합니다. 밝은 면이 있어야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음영을 본다면 인간의 밝은 면, 거기 나온 대로 긍정적인 면과 그 다음에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음영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영 또는 그림자, 밑에 박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을 나타내는 원형의 형태로 인간의 양면성, 밝고 긍정적인 면과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반영한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자는 대개 음영이라고도 하며, 이 음영이란 그림자를 통해 어둡고 사악한 면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밝은 면, 즉 어떤 긍정적인 면도 그림자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그림자는 사회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생명력이나 자발성이나 창조성의 원천이 되기도 하여 유익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입니다. 이 셀프에서 중요한 것은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에 별표 쳐주시고요. 자기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셀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의 조화, 통합, 이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요. 이 자기는 우리가 보통 자기 실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기는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가 언제다? 중년이다. 중년의 동그라미, 중년의 시기에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자기 실현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미래의 계획, 목표를 수반하게 되는 거고요. 균형과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신 내면의 잠재력 성장에 초월적 근원과 영적 차원의 인식을 자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화된 것은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인 바로 중년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입니다. 인간은 자아를 통해 자신을 외부에 표현하고 외부 현실을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외부 현실을 인식한다. 두 자로 끝내면 자각입니다. 자각이라고 써주시고요. 프로이드와 연관돼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개인 무의식은 의식의 인접해 있는 부분으로 쉽게 의식화될 수 있는 경험이나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쉽게 의식화될 수 있는 경험이 프로이드로 말하면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요. 프로이드의 전의식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무의식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식과 무의식을 프로이드의 전의식과 무의식을 합쳐서 개인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융이 별도의 개념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다? 집단 무의식이다 그랬습니다. 8번 집단 무의식은 융의 분석 심리학의 이론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 집단 무의식은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집단이니까요. 아니라 끊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 가로 시작 역사와 문화, 종교, 신화 등 가로 닫고 이것을 통해 공유해온 모든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입니다. 여기서 끊으시고요. 즉 개인적 경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 경험과 상관이 있다면 이거는 개인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는 거겠죠. 따라서 집단 무의식이기 때문에 개인적 경험과는 상관이 없고요. 조상 또는 종족 전체의 경험, 조상 또는 종족 전체의 밑줄, 그래서 집단이란 말을 쓴 겁니다. 경험 및 생각과 관계된 원시적 감정, 공포, 사고, 원시적 성향 등을 포함하는 무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집단 무의식은 직접적으로 의식화되지는 않지만 자, 무의식이니까요. 인류 역사의 박스, 인류 역사의 산물인 신화, 민속, 예술 등이 지니고 있는 영원한 주제의 현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이 집단 무의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박물관을 가봅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우리 선조, 우리 조상,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조상, 종족 전체의 경험과 연관된 집단 무의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 모든 개인의 정신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부 구조를 집단 무의식이라 합니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가로 묶어요. 이걸 공유라고 하죠. 개인 무의식과 달리 개인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유전되어 온 집단 무의식이 정신의 심층입니다. 정신의로 고쳐주세요. 정신의 심층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거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의 신화가 서로 비슷한 것을 예를 들었는데요. 결국 진화와 유전이 신체적 청사진을 제공하듯 집단 무의식이 정신의 청사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서로 비슷한 그러한 신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그 나라마다 신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화에 보면은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 한민족, 이 민족 전체가 공유해온 이러한 집단 무의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9번째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는 세 번째 줄에 있는 밑줄이 중요한데요.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 이게 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무의식 속에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관한 끊어요. 감정, 사고, 지각, 기억들의 조작된 무리, 이것을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말하고 이 컴플렉스는 무의식 속에 있는 관념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격 유형의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격 유형의 태도가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심리적 기능의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 2, 4, 8, 8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성격 유형의 8가지의 융의 이론을 차용해서 마이어 브리그스는 바로 MBTI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태도 2가지는 의식의 주체인 자기가 갖는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방향의 동그라미. 외향성은 외적, 타인에게 향하는 것이고요. 내향성은 자신의 내적, 주관적 세계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 주관적 세계 밑줄, 그 다음에 외향성은 외적 세계, 타인에게 밑줄 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 합리적 요소에 2가지가 있고 비합리적 요소에 2가지가 있는데 합리적 요소의 사고 동그라미, 감정 동그라미, 비합리적 요소에는 감각 동그라미, 직관 동그라미입니다. 이 감각과 직관을 좀 많이 냈었어요, 시험에서.
이 오감각이라는 거 아시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오감각입니다. 따라서 감각형은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육감이란 게 있습니다. 직관이라고도 하죠. 육감적으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육감을 활용하는 것은 바로 직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은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세계가 위에 있죠. 외부 세계에 맞닥뜨리고 있는 바로 자아의 가면, 현실 세계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에고가 있고요. 의식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 영역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마와 아니무스와 음영,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니까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정신의 심층 구조가 바로 뭐라겠죠?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형이란 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류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정신적인 소인이다. 따라서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이 원형의 종류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니무스가 있고, 음영이 있고, 아니마가 있고, 맨 위에 페르소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칼융의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이 있는데요. 아동기, 청년, 성인 초기, 중년기의 성격 발달, 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시기고요. 노년기까지입니다. 노년기까지 갔다는 것은 전 생애를 구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동기입니다. 본능에 의해 지배되고 자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라고 합니다. 이 아동기는 출생에서 사춘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아는, 에고는 아동기의 처음 원시적인 방식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나 독특한 자신이나 주체의식은 없습니다. 1단계 내용이고요. 청년 및 성인 초기, 사춘기에서 40세 전후인데요. 사춘기 시기는 많은 문제와 갈등, 적응의 시기입니다. 생애 전반기로서 외적, 신체적 팽창기이며 성숙에 따라 자아가 발달해 나갑니다.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의식이 지배적이고 끊어요.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하여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다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단계, 한참 열심히 사회활동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년기입니다. 중년기는 생애 발달 과정에서 성격 발달의 정점이 되고 정서적 위기를 수반하는 발달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도 하지만 절망감이나 비참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개별화의 개념입니다.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끊어요. 자기 내면으로 돌리면서 이걸 뭐라 한다? 개별화, 동의어는 개성화라고도 합니다. 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지금껏 실현하지 못한 잠재력의 동그라미, 잠재력을 일깨워 보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내면으로 돌리는 것이 되는데요. 중년기의 개별화,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은 자아를 끊어요. 외적, 물질적 차원에서 끊어요. 내적, 정신적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외적 자아를 내적 자아로, 물질적 자아를 정신적 자아로 전환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노년기입니다. 명상과 삶의 회고를 많이 하고 특히 내면적 이미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죽음 앞에서 생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기로 인간다움의 이미지를 지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융이 말한 분석심리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의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1번 중년기의 동그라미. 중년기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년기의 자아 문제 쟁점에 기여합니다. 2번 중년기의 동그라미. 중년기 인생의 과업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기를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 중년기 동그라미. 중년기 사람들이 과거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집착하지 않고 끊어요. 자기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고와 대처 방안을 발견하고 수용하도록 돕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융의 분석심리론입니다. 힌트 드리죠. 중년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자, 실력 따지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판서를 하고 나서 가볍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의 분석 심리로는 개념 문제가 거의 90% 이상인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정신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 정신의 구조에 의식과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의식 영역과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 의식은 뭐 자각, 지각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건 프로이드의 전의식과 그 다음에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 무의식은 프로이드가 제시하지 않고 융이 제시했던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여기 앞에서 했던 원형과 연관성이 있었죠. 원형은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는 조상 전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개인적 경험과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적 경험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 놓으셔야 돼요. 개인적인 경험과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역사, 문화, 예술, 종교, 신화 등을 통해 공유해온 정신적 저장소를 우리는 바로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경험과 상관없다는 것을 시험 문제에서 개인의 경험에 따라, 개인적 경험에 따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원형입니다. 원형은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류 역사를 통한 정신적인 소인을 말한다. 이것을 원형이라 한다. 이 원형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번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자아의 가면이라 한다. 외부로 내놓은 공적 얼굴입니다. 자, 두 번째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습니다. 자,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건데, 여기서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이 되겠죠. 아니마는 남성의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이 됩니다. 이것은 무의식에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영입니다. 음영 그림자입니다. 음영 그림자는 어두운 면을 나타내는 것이 본뜻인데, 밝은 면, 긍정적인 면까지 나타내는 것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음영에서 시험 문제가 어두운 면만을 나타낸다. 실제로 나왔던 거죠. 어두운 면만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어두운 면을 나타낸다. 그건 맞아요. 왜? 어두운 면이 원래 본뜻이니까. 그런데 어두운 면만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기입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중년의 시기 때 나타나는 것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중년기에 나타남. 이 자기의 개념은 성격의 조화, 원형, 성격의 조화와 통합,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격의 조화와 통합,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입니다. 자, 자기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형의 종류 쫙 끝났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발달 단계 중년기에 바로 40세를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개별화다 이 말입니다. 이 개별화를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해서 개성화라고도 합니다. 개별화 개성화는 외적 자아를 내적 자아로, 물질적인 측면의 자아를 정신적 측면의 자아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별화, 개성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하죠.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컴플렉스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건데요.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 컴플렉스의 개념을 보십시오. 무의식 속에 라고 했습니다. 무의식 속에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관한 감정이나 사고 등의 조작된 무리, 이런 것들을 바로 컴플렉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관념 덩어리인데, 이 관념 덩어리는 바로 공통된, 거기 나온 대로 공통된 주제에 관한 사고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통된 주제, 즉 공유하고 있는 주제에 관한 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컴플렉스를 형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 성격 유형이 있었습니다. 성격 유형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8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격에서 태도가 2가지라고 했었죠. 태도 2가지하고 곱하기 심리적 기능이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심리적 기능이 4가지. 그래서 모두 8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태도 2가지가 바로 외향과 내향이 있습니다. 외향과 내향. 이거는 이제 방향이라고 보면 돼요.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 쪽으로 향했느냐 내부 쪽으로 향했느냐,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심리적 기능에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심리적 기능 4가지는 둘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이제 합리적 요소의 사고와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요. 비합리적 요소의 감각과 직관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사고, 감정은 놔두고요. 감각은 오감, 오감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관은 고기 육자를 써서 육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바로 합리적 요소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가지가 바로 비합리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의 노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그 실력 따지기 개별화 과정을 통한 자기 실현,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융이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개별화, 개성화 과정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개별화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답게 되고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의식의 중심으로서의 자아가 무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기에 도달함으로써 본연의 자기를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중년기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앞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의식 바로 밑에 의식 영역에 뭐가 있냐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아. 자, 그 다음에 무의식 영역, 맨 아래 보시면 무의식 영역에 뭐가 있죠?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의식의 중심으로서의 자아가 무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기에 도달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담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무의식에 직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의식의 소리를 인식 속으로 가져와 그것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꿈과 환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과 환상은 무의식이 자신의 모습을 의식에게로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인 초기의 물질적 목표와 목표 달성을 가능케 했던 성격 특성을 버려야 합니다. 개별화가 되면 하나의 기능이나 태도가 지배적이지 않고 모든 기능과 태도들이 표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래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심리적 유형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데요. 융은 한 개인은 한 가지의 태도와 기능에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척도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개별화 과정을 거친 사람은 더 이상 한 유형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는 모든 유형을 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원형 본질의 변화입니다. 원형은 페르소나와 아니마와 아니무스와 자기가 있는데 그림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유형의 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원형의 한 가지 특성에만 종속되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형들의 특성들을 조화롭게 발산시킨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화를 위해서는 원형들의 특성들이 나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비록 부정적인 면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원형들의 특성들이 자기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발전시켜서 그것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별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에 있는 자아가, 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아가 무의식 중심에 있는 자기로 이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별화 개성화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죠. 이게 이제 잠재력이 되거든요.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잠재력 발휘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개별화 개성화가 된다. 이 개별화 개성화가 됐을 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겠죠. 자기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 자기의 모습도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과거의 자기와 그 다음에 이때 중년기의 자기가 변화가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형의 변화입니다. 페르소나도 은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내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죠.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특성이 나타나겠죠. 남성은 남성다웠는데 여성적인 면이, 그 다음에 여성은 여성다웠는데 남성적인 면이 중년기, 즉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변화가, 즉 양성론적인 입장의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영은 그 전에는 비록 어둡거나 좀 사악했다 하더라도 개별화 과정을 통해서 밝고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발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원형의 변화가 바로 개별화를 통해서 중년기 때 나타난다. 그러면 건강한 중년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융의 이론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융의 이론은 여기 있는 앞에 제가 쭉 판서한 이 개념들을 잘 출제하기 때문에 개념들을 잘 알아놓으시고 최근에 나왔던 출제된 기출문제의 개념도 잘 정리해 두시면 충분할 듯 합니다.
자, 제2조는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입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현상학적 관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현상학적 관점을 받아들였던, 수용했던 이론이 바로 아들러의 개인심리론입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론은 인간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그먼트 프로이트 발달 단계 제시했죠. 에릭슨 제시했죠. 융 제시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안나 프로이트까지 4명을 배웠는데 앞에 있는 3분이 발달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아들러는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 아들러의 개인심리론 바로 위에다가 발달 단계 제시하지 않았음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러의 내용도 주요 개념이 중요해요.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주요 개념, 생활 양식부터 시작해서 쭉 넘겨보시면 여러 가지의 개념이 나올 겁니다. 8번까지 나오죠. 가족 구조, 출생 순위에 따른 성격 형성, 여기까지가 바로 개념인데요. 이 개념들을 잘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듯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